안녕하십니까, 자산 컬렉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은 불편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투자를 미루다 이번 하락장에서 우연찮게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이번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달 3월달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사는 개미들 폭락장세에 어쩌나. 평생 주식 안 하던 나도 샀다. 삼성전자에 꽂힌 개미들, 대장주 언젠가는 올 것, 외국인 팔아치울 때 사들였다. 여러분, 어떤가요? 신나나요? 나는 투자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나는 투자를 그동안 안 하고 있어. 곧 빠질 거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빠졌어. 그래서 신나나요? 투자를 안 하셨다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동학개미들이 외인들이 버리는 주식들을 마구마구 사들고 있으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결과를 보고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2년 뒤에 보시죠. 지금은 비록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보고서 말을 하시자는 말입니다. 자, 3월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1400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셨나요? 2200포인트대에서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대략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폭락 아닌가요? 한 달 만에 정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더 빠질 거라고요? 그렇군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천도 위험하다. 그리고 부동산도 이와 같이 폭락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차. 그런데 여러분, 어쩌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18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400대에서 180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20%나 급반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주식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사셨다면 최소 20% 이상 수익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꾸준히 적립식으로만 투자하셨어도 꽤 회복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당도 최소 한 번은 받았겠네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1800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샀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바닥을 맞춰서 애플을 샀을까요?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을 때는 2017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주가, 평균 매수 단가는 2017년에는 169달러, 2018년도에는 167달러, 185달러에 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에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죠. 즉 150달러까지 애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워렌 버핏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실적 하락이라든가 이런 폭락으로 인해서 워렌 버핏도 이제는 끝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어도 현재 주가가 266달러입니다. 워렌 버핏의 평균 매수 단가가 142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2배 이상은 먹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단 1년 만에 워렌 버핏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투자 타이밍은 그 누구도 귀신도 못 맞춘다고요. 심지어는 주식의 신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닥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과 러시아, 중동에 석유 전쟁이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질병 사태가 앞으로도 더욱더 장기화될 거라고요. 그리고 실업이 폭증할 거라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도 저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몰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분할 정기식 매수를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장세를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투자는 하시되 예측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질병이 창궐했을 때 전 세계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각 포인트들은 질병이 창궐했을 때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과는 무관하게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심지어는 전염병 발생 후에 1개월 후에는 0.4% 상승했지만 6개월 후에는 무려 평균적으로 8.5%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올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는 질병으로 인해서 소비 감소, 기업 이익이 감소되니까 주식을 사지 않겠다고요?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유럽의 재정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던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00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세계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요.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쭉 올라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위기, 불안, 걱정이 지속되고 있을 때 미국 S&P 500은 최근 10년만 해도 3배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또 어떤가요? 45년 만에 주가가 100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해도 3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니, 지방 아파트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신문에 항상 도배가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자산 가격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전에 저희 직장 동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IMF 때와 같은 시기가 오면 집 팔고 월세 살면서 주식에 몰빵할 거야.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때가 오면 올 풀로 대출받아서 강남 아파트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아닌가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지.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야. 더 기다려야 해. 뭐? 데드 뭐? 여러분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바닥에서 몰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설의 펀드 매니저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7년 여름 블랙 먼데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나는 아무에게도 나 자신에게 더욱이 1000포인트의 급락을 경고해주지는 못했다. 미국에는 6만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경기 후퇴나 금리를 예측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들이 2번만 그것을 맞춘다면 백만장자가 되었을 텐데 이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수입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피터 린치도 바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도 애플을 바닥에서 샀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닥에서 살 수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2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세를 미리 아는 것, 그리고 투자한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배당을 주는 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매도 버튼 누르기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투자 철학 지키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하기. 자산 배분 공부는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훨씬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부 방법도 배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반 전략. 제가 강조하는 반반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자 철학 지키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할 매수와 적립식 투자, 지금 바닥을 예측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말을 인용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세 자체는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 책의 소임은 다한 것이다. 책 월가의 영웅 중 피터 린치. 너무 멋진 말이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밍, 즉 고점과 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투자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철학을 다지고 분할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좋아요와 댓글은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